어떤 순간엔 향이 꽤 진해.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여자가 향수를 뿌릴 때는 신변의 변화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 내가 서류 핑계로 바짝 다가가서 맡아봤거든. 그런데 향이 독특해. 향수파트 담당자인 나조차 맡아보지 못한 향이더라고. 그런 희귀템이 어디서 났겠어? 당연히 남자의 고가 선물이지.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연애질이야? 그럼 그간 우울했던 표정은 다 포커페이스였어? 아, 진짜 사람 속은 모를 일이야.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심은신 작가의 작품 데이지의 향수 준비했습니다. 한 남자의 연모하는 마음과 남편을 잃은 한 여자의 아픔을 그렸는데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데이지의 향수, 심은신. 아무도 몰래 희수를 따라왔다. 팀원들과 인근 식당으로 향하다가 선약을 깜빡이고 있었다며 황급히 둘러댔다. 맞은편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희수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기후일 줄 알면서도 점심 식사를 포기하고 희수 뒤를 밟았다. 희수가 걸으면 나도 걷고 멈추면 나도 멈추면서 오늘은 희수가 지식산업센터 방향으로 걸었다. 다른 날도 그랬던 것처럼 계획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매번 걷는 길이 다르다. 오늘도 희수는 점심 식사를 걸을 모양이다. 팀원들이 주변 식당으로 흩어질 시간이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슬며시 사라져서는 꼭 1시간 뒤에 돌아오곤 했다. 무작정 앞만 보고 걷더라고요. 며칠 전엔 예약한 식당이 희수씨 걷는 쪽과 같은 방향이라 본의 아니게 뒤따라가게 됐는데 남구로역까지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어폰 꽂고 회사 주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이런저런 목격담이 들려왔다. 3개월째 점심 식사를 거르는 그녀를 딱히 염려하는 어투가 아니어서 목격담은 그저 기이한 행동을 일러바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팀원 9명을 고르게 관리해야 할 마케팅 팀장이자 희수의 대학 선배로서 씁쓸하기만 했다. 사실은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벌써 몇 번이나 희수 뒤를 밟아봤으니까. 모두가 식사하러 나간 사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나쁜 마음을 품거나 거리로 나가 차도에 뛰어들까봐 두려웠다. 혹시라는 가정에 붙들리면 식욕도 달아났다. 스토커처럼 이러지 말자고 자책도 해봤지만 희수가 염려돼 아무렇지 않게 꾸역꾸역 내 배만 채울 순 없었다. 희수는 역방향으로 구로우체국을 돌아 가리봉동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Y중학교를 지나 D아파트 단지까지 걷다가 오기도 했다. 뒤따라 걸을 때마다 휘청대는 걸음걸이만으로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저 1시간 동안 목적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걷는 태엽 인형 같았다. 태엽이 다 풀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이수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교차로를 걷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인식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하마터면 달려나가 그녀를 안을 뻔했다.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건 오히려 나였다. 그때도 희수의 눈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비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14년째 희수를 봐왔지만 최근 3개월만큼 위태로워 보인 적은 없었다. 학과 선배이자 직장 상사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희수가 화장품 생산업체인 우리 회사에 입사할 줄은 몰랐다.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 희수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날, 나는 마음과 달리 반갑다는 말은 생략했다. 대신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자연주의자 희수가 어떻게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어? 선배, 저도 화장품 좋아해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고른 치아를 드러내고 웃던 희수는 내 눈에 더할 수 없이 화사했지만 짜림새는 대학 시절부터 여전히 수수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녀의 대답에서 강한 데자비를 느꼈다. 나의 기억은 어느새 대학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제대하고 23살의 복학한 그해, 이제 막 2학년이 된 희수를 강의실에서 처음 봤었다. 여자 동기들은 이미 졸업했고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 희수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청바지에 무채색 티셔츠를 즐겨 입던 그녀는 화려한 여자 후배들 사이에서 홀로 들고 같았다. 한 공간에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았다. 공기부터 달라졌다. 중간고사가 끝난 6월 어느 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선 희수에게서 불꽃 향기를 맡았다. 와, 연희수, 웬일로 원피스를 입었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예쁘단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어색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싱거운 질문으로 바뀌어버렸다. 선배, 저도 예쁘로 좋아해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미팅 있어요. 행정학과 남학생들과 단체 미팅이 있다는 희수는 그날 더욱 청초하고 단아했다. 대학 시절의 인연이 회사까지 이어져 무려 14년째 희수 곁에 머물러 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한 점의 특별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가슴이 시리지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행운처럼 느껴진다. 바쁜 업무에 빠져 있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면 그녀가 있어 사무실이 환했다. 앞서 걷고 있는 희수의 머리 위로 여름 햇살이 직각으로 꽂힌다. 오늘 아침 기상캐스터는 때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거라며 한낮 외출 자제를 당부했었다. 희수는 피부를 보호해줄 양산도 없이 난폭한 햇살을 견디며 걷고 있다. 바보같이 선글라스나 차양 모자 하나 챙기지 않았나 보다. 시원한 소나기라도 쏟아져서 이글거리는 대지를 식혀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부터 희수는 계속 우울 상태에 갇혀 있다. 출근해서 내내 밀랍 같은 얼굴로 일만 하다가 퇴근한다. 업무 관련 대화 외에는 팀원들과 사적인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이제는 그만 사회생활에 적합한 포커페이스를 회복하라고 조언할 수도 없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게 어두운 표정의 팀원들은 불편을 느꼈다. 뒷담화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언제까지 우리가 희수씨 눈치만 보고 지내야 해? 우리 일상생활이란 게 뭐 다 남편 얘기고 자식 얘기지. 편하게 대화도 못하고 이게 뭐야? 우리가 배려해주면 희수씨도 우리를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죽음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희수의 등 뒤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었던 희수의 남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야근하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마주오던 음주운전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 희수는 결근한 채로 오전 10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언제나 출근 시간이 정확한 그녀여서 나는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기다리다 못해 직접 전화했더니 무심한 답이 돌아왔다. 선배, 나 오늘 출근 못해요. 일이 좀 있어요. 회사 내에서 깍듯이 팀장이라고 부르던 희수가 그날은 선배라고 했다. 가라앉은 목소리긴 했지만 그녀 신상에 그토록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짐작조차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때 어쩌면 그녀는 꿈속인 듯 여기며 내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희수의 남편은 단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와 사적으로 만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지만 희수의 표정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결혼 생활이 그녀를 외롭지 않게 감싸준다는 걸. 교통사고가 일어난 그날부터 희수의 삶은 멈췄다. 희수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확신한 바다.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팀원들을 데리고 조문을 가니 한동안 우리를 보고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하마터면 안을 뻔했다. 눈앞이 캄캄했던 건 오히려 나였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깊은 고요가 맴돌았다. 유일한 가족인 친정어머니도 조기 치매를 앓고 있는 데다 형편이 안정된 후로 출산 계획을 미룬 탓에 아이도 없는 상태였다. 희수에게 아이가 있다면 어땠을까? 여러 번 생각했다.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조금은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증발시킬 기세로 아스팔트가 펄펄 끓어오른다. 50m쯤 앞서 걷고 있는 희수의 낡은 가죽 단화가 녹아내릴 것 같다. 몸에 남은 마지막 생기마저 증발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그땐 정말 밀랍인형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주부터 팀원들은 희수의 작은 변화를 두고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콕 집어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팀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또 몹쓸 호기심을 쏟아놓았다. 희수 씨 요즘 이상해. 우울한 표정과 행동은 그대로인데 뭔지 모를 생기 같은 게 느껴져. 벌써 남편을 잊은 건가? 혹시 새 남자라도 만난 걸까? 확실히 남편 죽은 직후에 절망하던 그 느낌은 아니야. 정체 모를 생기는 뭐지? 진짜 궁금하네. 속살되는 뒷담화를 듣고도 희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까봐 두둔조차 못했다. 변호했다간 학과 선배인 남자 팀장을 앞세워 비호를 받고 있다는 무서운 말을 지어낼 테니까. 다수 입에서 나온 가정은 며칠 내에 기정사실로 둔갑할 것이다. 팀원들의 말대로 요 며칠은 그간 우울증에만 갇혀있던 희수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절망을 애써 누르려는 가공된 희망도 아니고 절망이 진화한 체념도 아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진 것도 아니다. 갈색과 흰색, 회색과 검은색 안에서 넘나드는 색상 취향은 그대로다. 화장이 짙어진 것도 아니다. 마스카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는 여전하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희미한 누드톤의 립스틱도 변함이 없다. 살짝 분위기가 변했다는 표현으로는 진부하고 내면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팀원들의 호기심이 증폭됐을 수도 있다. 오직 하나, 희수에게 생긴 물리적인 변화가 있긴 하다. 여전히 표정과 말은 없지만 그녀에게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14년을 봐온 나조차도 변곡점을 어렵사리 눈치챌 만큼 향기는 자연스러웠다. 여름 저녁마당에 퍼지는 풀꽃 향처럼. 팀원들 말에 따르면 그녀가 최고급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각에서 풀지 못한 호기심을 후각으로 옮겨 탐정 노릇을 하고 있다. 내 기억에 대학 시절은 물론 직장 생활 중에도 자연주의자인 희수에게서 향수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 그녀에게서 맡았던 향기는 감각 너머의 인격적인 향기였다. 그녀의 온화한 표정과 선한 미소, 배려 있는 태도와 따뜻한 말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케팅 회의 때 우연히 옆에 앉아 있어도 그녀의 머릿결에서 은은히 풍기는 샴푸 향만 맡았을 뿐이다. 요즘처럼 우울한 시간 거울 앞에서 텅 빈 눈동자로 향수를 뿌리는 희수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요즘 그녀에게서 은은히 배어나오는 향기는 인공적으로 만든 향수에서 풍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희수의 향기는 커피타임을 핑계 삼아 탕비실에 모여든 여직원들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어떤 순간엔 향이 꽤 진해.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여자가 향수를 뿌릴 때는 신변의 변화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연애질이야? 그럼 그간 우울했던 표정은 다 포커페이스였어? 아, 진짜 사람 속은 모를 일이야. 내가 서류 핑계로 바짝 다가가서 맡아봤거든. 그런데 향이 독특해. 향수파트 담당자인 나조차 맡아보지 못한 향이더라고. 그런 희귀템이 어디서 났겠어? 당연히 남자의 고가 선물이지. 그나저나 요즘 애인이랑 만나서 뭐 하는지 몰라? 점심도 매일 거르는데 생기가 돌려 있어. 설마 볼건대 낮에 모텔? 끝모르는 상상의 검은 변주가 탕비실을 질펀하게 채웠다. 어제는 탕비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흐름이 끊긴 말꾼들은 애매한 웃음을 흘렸다. 희수이 대학 학과 선배라는 걸 잘 아는 탓이다. 내가 팀장이 된 이후 공공연히 희수에게 든든한 동아줄이 있어서 좋겠다고 비꼬던 그들이다. 희수에 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간 바로 나와의 가상 로맨스가 사내에 퍼질 것이다. 주변 사람에게 자기보다 유리해 보이는 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곱게 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인가 싶어 씁쓸했다. 어쩌면 희수도 팀 내에 떠도는 소문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꾸나 항변이 없다. 희수의 철저한 회색 가죽 단화는 굽이 많이 달아 있다. 먼지로 뿌옇게 덮인 채다. 발 사이즈는 겨우 225 정도 될까? 세상 위에 버티고 서 있기에는 너무 작은 발이다. 바람났다고 단정하는 말꾼들 앞에 희수의 낡은 단화를 무죄의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다. 내 아버지 임종자리에서 어머니가 평생 가꾼 마당의 꽃밭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었던 것처럼 때론 물리가 심리보다 더 강한 반증이란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다른 여자의 품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만 기다려온 아내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덕분에 어머니는 친척들로부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수동적인 여자라는 험담까지 들어야 했다. 희수가 가던 길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간선도로로 향한다. 차라리 잘 되었다. 대로로 가는 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을 걸기에도 좋을 것 같다. 조금씩 보폭을 좁혀가며 걸음을 빠르게 바꾸었다. 오늘은 꼭 향기에 관해 물어보고 싶다. 거기 앞서가는 연희수 씨. 등 뒤에서 불렀는데도 희수는 모르고 걸어간다. 다가가 옆에 서자 단아끝만 보고 걷던 희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텅 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영혼은 어딘가에 두고 몸만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의 영혼은 눈동자 안에 있는 게 틀림없다. 아, 선배. 아니, 팀장님. 팀원들 없을 땐 선배로 부르기로 한 약속 벌써 잊었구나. 참, 그랬죠. 지금 특별한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지? 더운데 아이스커피 마실래? 점심 식사 안 하세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음 주에 맞선 보기로 했거든. 맞선 본다는 거짓말이 희수의 경기심을 풀어줄 것 같아 헛소리를 던졌다. 아, 축하해요, 선배. 야, 연희수, 너무 앞서간다. 뭘 축하해. 그냥 맞선 본다고. 지금 청첩장 돌리는 거 아니거든. 희수가 희미하게 웃는다. 희미해도 웃으니까 좋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오늘은 나쁜 마음을 품고 사옥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차도에 뛰어들지 않으리란 위안이 스친다. 카페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자 청량한 에어컨 바람이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다. 대단지 아파트 인근인데도 카페 안은 의외로 한산해서 좋다. 앙드레 간용이 조용한 날들이 실내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요즘 밥은 먹고 다녀? 첫물음에 미안한 듯 웃는 연희수. 오랜만에 밖에서 마주 앉아 보니 창백한 한색이 한결 도드라져 있다. 힘들어도 밥은 꼭 먹고 다니면 좋겠다. 선배, 우리 엄마처럼 말하시네요. 엄마는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나한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란 얘기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실하지만 깍듯한 인사는 나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는 증거다. 나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혹독한 운명을 경계하는 거라 믿고 싶다. 다쳐본 사람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운명의 얼굴을 믿을 수 없을 테니까. 희수에게서 열한 풋내가 전해져 온다. 여름 저녁이면 대지를 덮는 어스름 사이로 번져오른 프리향기 같은 것.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서는 서쪽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즈음이면 어머니가 떼약볕을 견디며 가꾼 분꽃 향내가 아스라이 번졌다. 저녁과 밤의 아린 경계를 분꽃 향내가 부드럽게 만져주면 적막한 마음이 위로가 됐다. 분꽃 향기를 좋아한다는 아버지가 대문으로 성큼 들어설 것 같았다. 그러고 보면 향기를 뿌리지 않았을 때도 희수에게선 늘 비슷한 향이 났던 것 같다. 아마 그녀에게 매료된 뇌의 착각일 것이다. 식물성으로만 채워진 여자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그간 희수를 좋아한 건지 불꽃 향기를 좋아한 건지조차 헷갈린다. 혹시 향수 쓰는 거야? 향기가 독특하네. 향수 때문에 다들 말이 많죠? 그런 것 같아. 역시 알고 있었다. 희수는 색을 감별하는 섬세한 눈과 소리를 감별하는 예민한 귀를 가진 여자다. 어쩌면 14년 내내 그녀 바라기인
내 마음의 빛과 소리까지 다 감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깍듯한 호칭을 쓰는 것이리라. 제가 해외 마케팅건으로 재작년에 인도 출장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렇다. 신제품 아이섀도우 키트를 홍보하기 위해 희수를 뉴델리에 출장 보낸 일이 있었다. 갓 결혼한 새댁이라 미안했지만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여서 어쩔 수 없었다. 2주간의 일정으로 꽤 길게 다녀왔던 걸로 기억한다. 홍보 일을 잘해서 실적이 좋았고 그의 아이섀도우 키트가 인도 전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대표이사의 금일봉을 받아 팀 전체가 거하게 회식도 했었다. 뉴델리 근처에 작은 고대 도시 카나우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돼지 향수를 샀어요. 돼지의 향수? 네, 향수 이름이에요. 인도 말로는 미티 아타르. 우리 회사도 향수를 판매하고 있어서 나도 향수의 문외한은 아니다. 물론 적은 종류의 대행 판매만 하고 있지만 회사 브랜드로 출시되는 품목이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명한 향수 이름은 거의 알고 있는데 돼지의 향수란 이름은 처음 들었다. 전 평소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카나우지에서 돼지 향수 제조법을 듣고는 큰맘 먹고 몇 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수인 거야? 네. 인도는 기후 특성상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동안 고대 인도인들은 목마름을 견디면서 우기를 기다렸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비가 내린 날, 빗물이 스며든 흙의 싱그러운 향기를 모아 만든 게 돼지의 향수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첫 비를 머금은 돼지의 향기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겠네. 희수와 둘이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나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드러내놓고 위로하지는 못하고 우연을 가장해 찾아오길 기다려온 시간이었다. 희수를 바라보며 묵묵히 지내온 14년이 나의 건기였다고 이름할 수 있을까? 늘 희수의 등을 바라보고 그녀의 걸음을 따라 걸었다. 그녀가 모르게 부담 느끼지 않게 한 걸음씩만 따라 걸었다. 희수가 한 발 떼면 나도 한 발 떼고 멈추면 따라 멈췄다. 희수가 혼자일 때도 한 남자의 연인일 때도 한 남자의 아내일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 마음이 눈으로 호흡으로 몸짓으로 묻어날까봐 묵묵히 묻어둔 시간이 건기라면 고대 인도인들이 기다린 첫 비가 어떤 간절함인지 알 듯하다. 희수는 대학 2학년 여름 원피스를 입고 등교한 그날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과 연애를 시작했었다. 선배, 오늘 데이트 약속 있어요. 먼저 갈게요. 응, 그래. 좋은 시간 보내. 상기된 얼굴로 뛰어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에서 불꽃 향기가 났다.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치던 찰나 강의실의 이런저런 소음들이 모두 소거됐다. 누군가는 눈앞에서 웃었고 누군가는 도서관으로 가자고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전체 앞에서 학교 가입을 권유했다. 제대까지 한 선배가 너랑 사귀고 싶어 한마디를 못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나를 다독였다. 부담 주면 맑은 눈빛의 후배가 멀리 달아날 테니까. 팀장님,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발그스름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가던 뒷모습에서 불꽃 향기가 났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사무공간을 채웠던 환한 빛이 쓰러지는 걸 느꼈다.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직진하는 그녀의 연애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 준비에 바빴고
누군가는 마케팅 전략 회의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팀장인 내 직책을 불렀다.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걸 지켜볼 뿐 모험의 공간에 갇힌 듯 아무 반응도 못했다.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상사가 너랑 차 한잔 나누고 싶어 한마디를 못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나를 세뇌했다. 부담 주면 맑은 눈빛의 팀원이 멀리 달아날 테니까. 선배, 나 결혼해요. 환한 얼굴로 청첩장을 내밀던 희수는 선배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결혼이 결정되자 잠깐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다. 그날 지독하게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안심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희수의 남편은 듬직해 보였다. 행복해하는 희수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고마웠다. 그는 분명히 외로운 희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었다. 그즈음 지방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자주 떠올랐다. 아들의 노골적인 거부 반응에 결혼 권유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에 확신이 없다. 내게 결혼이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아득하고 막막한 세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수의 결혼을 다행으로 여긴 건 그 남자가 일찍 퇴근해 아내와 저녁 밥상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향수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래? 호기심을 담은 눈빛으로 되물었다. 희수의 눈동자에도 희미한 생기가 돋았다. 그녀는 목마른지 유리잔에 담긴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첫 비에 젖은 흙을 떠서 먼저 토기를 만들어요. 비를 머금은 흙의 질감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내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다. 공감한다는 듯 고기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만든 토기를 며칠간 햇빛에 말려요. 다 마르고 나면 불가마에 넣어 7시간 동안 굽는데 무려 15일간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중요한 건 희수는 힘든지 말을 맺지 못하고 끝을 흐렸다. 정말 해야 할 말을 꺼내기가 버거운 것 같다. 중요한 건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맞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짬짬이 뉴델리 구경이라도 했느냐고 묻는 내게 희수는 불가마 앞에서 뭘 좀 구경했다고 답했었다. 그땐 무심히 들어 넘겼는데 대지의 향수를 만들어 온 곳이었던 게다. 그녀는 거기서 향수 제작 과정이 아니라 기다림을 보고 온 모양이다. 기다린다는 것,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나는 안다. 사랑의 깊이만큼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14년이라는 시간, 희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그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도 될까. 토기를 굽다 보면 가마굴뚝으로 증기가 올라와요. 그 증기가 모이고 모여 물 한 방울로 떨어지면 그게 곧 향수가 되는 거예요. 땀의 원리와 같았어요. 그렇다면 향수가 아니라 대제의 땀이 셈이네. 적절한 비유라는 듯 희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 미소가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고대 인도인들은 오랜 건기를 이 향수를 뿌리며 견뎠대요. 향수에서 우기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기를 기다린 거죠. 향수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노동자가 불감 앞에서 흘리는 땀의 양은 엄청나더라고요. 그야말로 향수 한 방울이 사람의 피와 땀이구나.
적도 부근의 나라로 출장을 많이 다녀본 발언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는 모든 게 멈춰 있다. 절망이다. 그 시간을 지나는 방법은 견디는 것뿐이다.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견뎌야 한다. 소망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비가 온다는 사실이다. 그것뿐이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인생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 고대 인도인들은 알았던 거죠. 씁쓸한 미소 끝에 희수는 다시 아이스 커피를 여러 모금 넘겼다. 오랜 갈증을 참아온 듯 보이는 건 왜일까? 식사도 거른 상태인데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권할 걸 그랬다. 그녀의 맑은 얼굴과 상투로 재련된 눈빛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아니 기다려보니까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가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지난주 서랍장에서 꺼내 처음으로 뿌려봤어요. 건조한 마음을 향해 듬뿍이요. 그렇지. 희수도 고대 인도인들처럼 지금 견디는 중이지. 건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도 대지의 향수로 견뎌보려고요. 왼쪽 창을 투과한 햇살이 희수의 오른쪽 뺨에 짙은 음영을 만들었다. 작고 창백한 얼굴에 드리워진 음영이 건기의 질긴 그림자처럼 일렁인다. 나도 기다림이야말로 인생의 최선이라 여기며 성장했다. 누가 가르쳐준 사실도 아닌데 인식과 지각의 틀이 갖춰지기도 전에 경험으로 직감한 것 같다. 어머니는 오지 않는 아버지를 매일 기다렸다. 저녁에 와도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은 집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10살 넘어서야 깨달았다. 그렇다고 6개월에 한 번씩 들러 식탁 위에 돈 봉투만 놓고 가는 아버지에게 큰 불만은 없었다. 먹고 입고 학교 다니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처음부터 그렇게 지내왔기에 아버지의 부재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집에 들를 때마다 30초 정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의 시선 속에 생물학적 아비로서의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름이면 마당에 흐드러진 분꽃 앞에서 아버지는 꽤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다. 하늘이 검은 청색으로 물드는 여름 저녁이면 어머니의 시선도 마당의 분꽃을 향했다. 그 순간을 제외하면 항상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다. 이따금 내뱉는 어머니의 한숨이 마른 나무가 뿜어내는 오랜 갈증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에게 향기는 기다림과 동의어였다. 대지 향기를 맡으면 언젠가는 첫 비가 오겠구나 싶어요. 한 달치 월급을 통째로 주고 향수를 사면서도 그땐 내 삶이 행복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회상으로 고개를 숙였던 희수가 다시 고개를 들며 물었다.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선배, 대지 향수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뭔지 아세요? 글쎄, 뭐지? 오늘 점심 식사를 포기하고 희수를 따라오길 잘한 것 같다. 남편이 죽은 이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이다. 그녀가 경기의 자물쇠를 더 단단하게 잠그고 도망가 버릴까봐 두려웠던 탓일까? 주변을 맴돌고 뒤를 따라가면서도 건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해주지 못했다. 태양빛에 오래 노출된 핵일수록 더 메마른 핵일수록 건기가 절정일수록
향은 더 깊어진대요. 역설이죠. 향수 하나에 매달려 시간을 견디는 희수가 공기의 들판에선 한 그루 나무 같다.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잎이 타들어가고 있는 아득한 들판. 안으로, 안으로, 더 깊은 향을 침전시키는 나무. 지금 나한테 한 얘기 팀원들에게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한 오해 따위 사지 말라는 말이죠. 알아요, 팀장님 마음. 희수가 다시 팀장님이라고 부른다. 잠깐 잊었던 경계를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다. 회사에선 직책으로 부르는 게 당연한데 팀장이라고 불릴 때마다 이상하게 서운해진다. 제가 팀원들에게 향수에 관해 말하지 않는 건 건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할 테니까요. 남편과 사별하기 전에 나처럼요. 우기에 있는 사람은 우기를 충분히 누릴 밖에요. 희수가 마음 한쪽 내주길, 그냥 후배로서 내게 기대고 의지해주길 기다리는 이 오랜 건기. 네가 내겐 대지의 향수라고 말하면 희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는 할까? 그래도 희수에게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첫비의 향기가 위안이 된다. 나 역시 첫비가 메마른 마음을 적셔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한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희수의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